안녕하세요. 센입니다. 오늘은 사실 복귀할 것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시작했을 때 2분봉이죠. 2분봉. 2분봉과 3분봉은 똑같은데 2분봉은 반드시 숫자를 누가 뭐라 그래도 8, 24, 48을 써야 돼요. 2분봉이 8개를 더하면 16분이 돼요. 그래서 3분봉은 5부터 시작하죠. 5일목을 쓰는데 제가 정의한 5일목입니다. 다른 선생님이 정의한 5일목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요. 이 쭉 위로 올라갔을 때는 못 먹죠. 못 먹고 여기 첫 번째 봉 다음 두 번째 봉에 봉을 보고 들어가셔도 돼요. 두 번째 봉에 들어가시면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때 팔았어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이게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매매선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팔아야 돼요.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봉 구경한다 그래도 밑으로 빠지면 그 다음 봉에 시작할 때 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선이 한 번도 안 닿다가 이게 단 게 아닙니다. 이건 단 거 아니에요. 이걸 닿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봉이 끝났을 때 이게 닿지 않았어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요. 오늘은 꽤 수입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했으면. 요때 파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했으면 끝났죠. 이거 하셨으면 잘했어요. 3분봉도 똑같습니다. 이게 3분봉으로 바꿔볼게요. 3분봉으로 바꿨을 때는 이걸 5를 쓰고요. 15를 쓰고 여기는 30을 쓰셔야 돼요. 이거 바뀌지 않아요. 근데 자 보세요. 두 번째 봉이었다 올라갔다가 여기 붉은 봉을 만들었다가 내려올 순간에 이때 잡기 시작하면 되는데 약간 늦게 잡을 수도 있지만 3봉 잡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자리잖아요. 여기서 제가 안 닿다 그랬죠. 위에 닿다가 나중에 봉이 끝날 때는 안 닿았어요. 이럴 때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그 자리잖아요. 변수가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처럼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은 2분봉을 쓰고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3분봉을 쓰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아직 들어가는 타이밍은 아니죠. 여기가 이제 색깔이 바뀌면 지금쯤 살 수 있는데 이게 눌림목을 줄 가능성이 더 커요. 이거는 이제 이 뒤로는 안 보셔도 돼요. 이 정도 벌었으면 됐죠.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봉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295까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들쑥날쑥 할 수도 있지만 207 이렇게까지 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제 예상은 항상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지만 틀렸잖아요. 9월 13일 날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때 마치 상승할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조 5천억 정도 지금 요 짧은 순간에만 1조 5천억 정도 지금 날라갔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있는 개인들이. 앞으로 지금 털릴 게 한 1조는 더 털릴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0794 화면이었죠. 제가 속이 좀 상한데 잠을 아침에 못 잤어요. 그렇다고 제가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이거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근데 오늘 팔고 내일 또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많이 팔았어요. 누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보여요. 내일까지 한 번 더 때려가지고 팔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내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이거를 다 팔지는 않고요. 일부는 남겨놓는데 항상 이게 지금 600%가 더 됐을 겁니다. 어제 한 거보다 더 내려왔을 때는 700%, 800% 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700%를 퍼센트가 내려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처음에 조금 빠질 때는 주식이나 선물이나 옵션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옵션은 폭이 커질수록 엄청나게 많이 솟아버리거든요. 오늘 내려가지고 700%에서 일부를 정리를 했을 거예요.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정말로 이제 1000% 나는 겁니다. 어제 강의한 것처럼. 이게 코스피 200이거든요. 코스피 200이면 우리나라 상위 200개 그 주가 안에 들어있는 주식하고요. 지금 얼핏 보면 똑같죠. 이것을 없애고 보겠습니다. 없애고.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지금 여기 298.10이고 여긴 298.13 뭐 그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숫자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코스피 200을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요. 선물을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물하고 코스피 200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이 코스피 200을 가지고 선물을 만드는데요. 옵션에 여기 많이 걸었으면 코스피 200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밑으로 떨어뜨려서 그것을 먹는 겁니다. 코스피 200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주식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 상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주식을 하려면 봐야 되는 지표가 이 지표예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요. 우리나라 주식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개미들이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피를 토하고 있는 심정이잖아요. 어제 잠을 그냥 굉장히 많이 설쳤어요.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털린 것만큼 지금 사실은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또 더 내려갈 조짐도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걸어놓고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먹으러 내려왔죠. 이게 한 번 더 떨어서 294나 293 여기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요. 오늘 삼성전자가 거의 변동이 없던데 주식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주식을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들어온 숫자가 얼마 안 보여도요. 그 외국인들이 파는 것을 어떻게 파냐면 떨어뜨릴 때 이거는 실제로 보지도 않았고 그러나 제가 수학적인 걸로 생각했을 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 A. 그러면 외국인 A가 5천만 원어치의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쳐보자고. 이건 예를 든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어치를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면 4천만 원에 누군가 받아가 그냥 팍 때리면 이거 쫙 4천만 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밑에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때려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A라는 사람이 다시 밑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또 밑으로 때려버리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리는 거죠. 얻은 거 먹으려고요. 목적이 이 옵션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은 뭐냐면요. 지금 코스피 200하고 거의 비슷한데 모양을 보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다는 건 아실 거예요. 자, 똑같지 않는 것이 눈에 탁탁 들어오는 자리들이 있는데 어떤 자리냐면 여기 보면 어제는 여기 지금 그 음봉 도치였는데 여기는 양봉에 약간 작은 몸통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양봉에 코스피는 양봉인데 코스피로 만들었으면 연결 선물 지수하고 선물하고 그게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진폭을 만들어요. 선물 거래를 가지고 1억을 투자했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코스피 200을 가지고 선물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더 증폭을 시키는 거는 선물을 사고 팔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투자해서 결국 옵션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렇게 피를 보냐면요. 피를 보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밑에다 걸어놓고 이것을 먹기 위해서 계속 때려서 그래요. 왜 우리나라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재난이 많잖아요. 쓰나미가 갑자기 온다든지. 일본의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중국 같은데 그건 절대 안 가죠. 그건 나라 체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리드할 만큼 되니까 한국으로 온 거죠.
지난달에 공식적으로 1조 7천억이 틀렸다고 어느 분이 가르쳐 주시던데 저는 3조는 안 되고 2조보다 훨씬 많이 틀렸을 것이다. 대충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어요. 예,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단기로도. 자, 그 다음에 현재도 이제 이렇게 선물을 잘하면 그 선물에 대해서 안전히 나는 1년 내내 했는데 100% 성공한다 그러면 그때 옵션은 이 지표를 잘 보면서 차라리 잘 모르면 외국인 따라하는 게 낫겠죠. 이 개인들 보세요. 이거 완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완전히 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다 피바다가 돼버리신 겁니다. 피바다가 다 돼본 거예요. 속이 터지죠. 이렇게 지금 내려서 때려먹는 거예요. 요거는요, 제 생각에 이건 속임수. 여기 내려가는데 이 싼 값을 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옵션을 하시는 분도 있다면 싼 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밑으로 있는 건 다 매도 쳐놨잖아요. 그 이하로는 설마 안 내려갈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올 일이 없지만 282에 끝났어요. 그럼 그 밑에는 매도가 무조건 100% 먹는 거예요. 매도를 쳐놓고 352%인데 이것만 손해가 된 게 아니고 여기 지금 500%짜리 있죠. 보이시나요? 500%짜리가 있는데 여기가 수익이 난 게 있기 때문에 이 수익은 100% 가까이 수익이 났죠. 손해가 난 거는 500%, 600%가 지금 손해가 났단 말이에요. 월말까지 갔을 때 아직은 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월말까지 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통장에 만약에 돈이 없었으면 벌써 빨려 나가고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와서 이 시장을 컨트롤해서 개인의 경제를 박살내고 있는 거예요. 코스피 200의 그 모양을 이 선물을 팔고 사고 해서 증폭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선물 옵션 전형 지표에 보면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베이시스가 지금 안 깔리네. 코스피 200이 있으니까 연결 선물 지수 놓고 베이시스를 깔아보면 베이시스 깔리죠. 기준선을 0을 추가하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차이가 없이 똑같이 가야 되는데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이 증폭을 시키는 게 누가 하느냐? 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것을 증폭을 시키면서 옵션에 돈을 많이 벌어가기 위해서 이것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선물을 가지고는 증폭시키는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도지에서 얼마 차이가 못 만나게 만들어잖아요. 이 코스피 200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지만 이것은 선물 자체에서 사고 팔면서 코스피 200에서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선물의 그 증폭을 조금 더 가속을 시킨다든지 덜 증폭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걸로 하는 그것을 보는 지수가 이 베이시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든 지표보다 우선해서 봐야 될 게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제가 지금 모의 투자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모의 투자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해야 되거든요. 1년 걸려도 괜찮아요. 1년 걸려도. 이거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지표를 잘 보셔야 돼요. 다른 거는요. 일목균형편이 뭐 다른 거 제가 설명해도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0794 화면입니다. 그거를 매일 제가 매 순간에 이게 봐드릴 수가 없거든요. 주식할 때도 그 0794 화면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속이 좀 답답해요. 선물은 비교적 공정한 게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팍 내릴 때 같이 내려가 가지고 오늘 같은 날 돈 먹기 좋잖아요. 어느 분이 매매선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으니까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기본 차트를 놓고 자 여기에 거래량도 이거 보는 거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가격 지표에 보면 일목균형표라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 개의 선을 5개 선을 놓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3가지 선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 3가지 선이 기본적으로 3가지 선이 이 라인을 보면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선행스팬 2를 기준으로 해서 이 3가지 선을 만든 거예요. 후행스팬은 현재 있는 주가를 뒤로 밀어놓은 거고요. 이걸 제가 앞으로 구름에다 보내가지고 선행스팬 3라고 한 거고요. 선행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중간값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매매선이라고 이름 붙인 건 이 사람이 만든 세 가지 선에서 힌트를 얻어서 세 가지 선을 평균 낸 값이 매매선인 거예요. 그 값 위로 올라가면 사고, 그 값 밑으로 내려가면 팔고. 그런 기준을 만든 겁니다. 거기다 구름까지 덧붙여서 보는 거니까 세 가지 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 좋은 것은 배워야 되고요. 고칠 건 내가 고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제가 쓰는 매매선이에요. 제가 쓰는 매매선은 그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는데 이 선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매매선의 수식 조건에 보면 이게 이제 매매선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맨 위에 거는 전환선, 두 번째 거는 기준선, 세 번째 거는 선행스팬 2. 이거를 다 더해 가지고 평균 낸 값입니다. 뭐 이거 구름이나 이것은 다 아실 거고요. 이제 그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어떤 질문이 들어왔길래 질문의 답안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주식은 이것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선물을 잘 할 수 있으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주식도 보이고 이것도 보여요. 양쪽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선물은 공정한 게임이에요. 부자도 들어와서 자기가 막 때려서 이걸 한다 할지라도 내려가는 거 먹는 거잖아요. 그럼 나 따라서 내려가면서 돈을 먹으면 되니까 이건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